2008년 6월 26일 제가 근무하는 광양고등학교를 출근을 했더니 아이들이 6.16 대행진 광양에서도 한다 하면서 그것을 알리는 전단을 돌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하고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날 아이들을 하교시키고 4시 무렵 교사들은 학생들 단속하라고 읍내 거리로 전부 출장을 내보냈어요. 5시 무렵에 읍내리 양복점에 앉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내다보니까 공무원이나 경찰들도 끼리끼리 와가지고 아는 가게에서 쭈뼛쭈뼛 바깥을 살피고 있더라고요. 6시 천주교회 쪽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6시 무렵 천주교회를 갔죠. 갔더니 저와 함께 하는 그 순천노회 청년회 연합회 회원들인 광양제일교회, 광양중앙교회, 그리고 옥룡추상교회 이런 청년들도 와 있었고요. 그런데 6시 6.16 행진을 주도하던 몇 사람들이 천주교회 건너편이 바로 5.1시장입니다. 그날이 5.1장이었거든요. 앞에서 애국가를 부르다가 바로 경찰서 연행돼 버리고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천주교회 활동하던 강용재 씨가 주도하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이리저리 적당하게 대화, 집회 이런 것을 하다가 어두워져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강용재 씨가 경찰에 연행돼서 폭행을 당하고 그랬다는 것을 이제 뒷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동아일보라는 중앙지면에 실리게 돼서 우리 광양도 6.16 대행진의 소규모였지만 전국 뉴스가 되었던, 그래서 6월 항쟁에 참여한 것을 전국에서 입증해 준 자부심을 갖게 된 날이 6.16입니다. 국민운동본부 광양군지부 결성은 이제 9월 15일이죠. 그 6월 26일 행진에 참여했던 분들이 중심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전남민주회복 국민협의회, 전민협이라는 곳에 참여했던 분 3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중에 한 분인 김병환 씨 자택에서 준비 모임을 쭉 했었어요. 그리고 그 국민운동본부 조직 자체가 각계 각층, 지역별, 부문별 다수 참여하도록 그렇게 개방적이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광양에서도 뭐 정당인, 또 기독교인들, 여성들, 농민 이렇게 찾는데, 저는 이제 교사니까 교육부문이라고, 또 광양시 보건소의 그 공중의사, 공공의사도 또 관계하고, 그러게 돼서 공인들이 참여한 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저는 또 뭐 국어 교사고 글도 쓰고 한다니까 국민운동본부 광양군지부 창립선언문 작성해라. 그래서 하고 작성하고 뭐 규정하는데 문안 잡아주고 그러게 됐죠. 그래서 87년 6월 항쟁 이후로 지역에서 여러 뭐 선언문들, 글들 작성돼 나온 게 많은데 제 손에서 나온 것이 상당수입니다. 광양이라는 곳, 또 사실 순천, 이 전남 동부권이 80년 5월 광주 항쟁 때 관계를 안 했던 곳이잖아요. 광주 전남 16개 시군이 80년에 함께 했는데 동부권은 제외됐어요. 아마 그 영향이 1948년 11.9 여순 사건, 그리고 그 여순 사건이 53년 휴전 때까지 대군산, 지리산, 빨치산 투쟁으로 5년 이상 전쟁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좀 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의 씨가 말랐고
그런 활동들이 제약을 받았죠. 그래서 관제대모 말고는 거리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87년 6월은 이제 순천, 여수는 아주 대규모로 했고 광양도 그렇게 가두 시위에 자유를 얻은 그런 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9월 15일 이제 결성을 하고 가볍게 가두 행진은 실내 행사하고 바깥 한번 행진하고 늘 그랬거든요. 11월 21일인가 이제 그 5.18 진상 폭로 대회 이것을 유당권에서 하고 열린 공간에서 하고 시계탑 사거리로 행진할 때 이렇게 이제 거리 행진 자유롭구나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12월 들어서 민주정치 국민운동 본부 광양군지부에서 청년 동지회를 결성합니다. 그때 정당인들 상당수 사람들이 팽민당으로 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해서 국본 광양군지부 실행위원들,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청년동지회를 결성을 했고요. 그 청년동지회가 12월 12일 80년 12.12 군사 쿠데타 규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고 그날 또 저는 광양교사협의회 결성을 천주교에서 예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쁘게 광야음 네거리를 활동했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날 12월 13일 아마 일요일일 거예요. 저녁 무렵에 광양제일교회에서 이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 위한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교회 500명이면 꽉 차는 인원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열기가 있었던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요구 강렬했죠. 근데 12월 16일 공명선거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상 선거는 민주진영의 패배로 기울어져서 참 여러 가지 쓰디쓴 그런 맛을 보면서 12월을 보내게 됐죠. 이제 87년 9월에 광주 전남 교사협의회를 광주에서 결성을 합니다. 그때 광주 참석하고 왔더니 학교 분위기들이 좋았거든요. 많은 교사들이 호응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문교부에서 탄압하는 그런 방침을 딱 밝히니까 교사 조직하려니까 나이 든 분들의 참여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으로는 동조하지만 회원으로서 책임지는 일은 못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7년 12.12 광양교사협의회 결성을 할 때 이제 30대 중반이던 제가 회장 책임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8년 이제 학교마다 팽교사협의회도 구성하자. 그래서 저는 광양고 팽교사협의회 10여 명 선생님들 함께 구성하고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데 8, 9년 들어서 바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결성으로 전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양은 5월 20일 아카데미 유치원이라는 공간을 빌려서 정교조 광양지회 창립을 하고 지회장을 맡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엄청난 탄압 국면,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제가 8월 16일자로 광양고 교사에서 해임이 돼요. 그래서 해직교사 시절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시기 정교조 결성까지 하고 이제 이후 여러 가지 좀 이제 교사 조직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일생을 교육운동가로 저도 여기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87년은 민주헌법 쟁취라는 큰 목표, 그래서 정치 민주화를 중심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지역이나 현장 또 직장이나 조직 이런 관계되는 모든 것이 민주화되어야 된다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 87년 아닌가. 그렇다면 시대를 전환시킨 그 홍수와 같은 물결들, 그런 것이 넘쳤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역동적인 그런 시대의 중심에 우리가 살았고 그 좋은 경험을 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른바 민주화 세대, 이런 분들이 최소한의 민주시민으로서 또 문화시민으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또 다양하게 자기 역할을 해내는 이런 것이 87년 6월 항쟁이 우리에게 준 어떤 교훈 같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민주화는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늘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 아니겠는가. 그래서 살아서 역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참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